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코스피 1.76% 상승. 코로나 팬데믹 후 2000선 첫 회복. 26일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2달 반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6% 오른 2029.78로 마감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1%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진정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경제 재개 기대감도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재난지원금 풀렸어도 소비자 심리 여전히 꽁꽁.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위축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77.6으로 전달에 비해 6.8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3. 코로나로 닫힌 집값 열리나. 소비심리 석 달 만에 반등. 5월 가계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데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여전히 우세하며 향후 소비심리는 코로나19 전개 양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 4월 수출 물량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물량과 금액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주요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든 탓입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4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을 보면 수출 물량 지수는 1년 전보다 12.6% 급락해 2009년 1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국의 붕괴조처 영향으로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등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수출 금액 지수도 22.8% 급락해 2009년 7월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5. G2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도움된다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론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 조건을 개선할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색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중 분쟁의 파장을 우려해 무리하게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무역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6일 신보호무역 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 실질 소득은 0.009%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6. 하반기 28GHz 대역 5G 상용 서비스 삐그덕.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28GHz 대역 5G 망 구축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5G 주파수 대역으로는 3.5GHz 대역만을 사용 중입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28GHz 기지국 구축을 위한 장비업체 선정 및 망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장비업체뿐만 아니라 단말업체와도 28GHz 대역 망 구축에 따른 서비스 상용화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28GHz 대역 망 구축 사업을 통해 5G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세부적인 28GHz 대역 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면서 28GHz 대역 5G 상용 서비스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7. 삼성 갤 S20 최대 인기 모델 출하량 32.6% 급감. 26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1분기 애플 아이폰 11은 1950만 대를 출하, 모델별 출하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위는 1360만 대를 출하한 아이폰 XR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주력인 갤럭시 S 시리즈 중 출하 상위 모델인 갤럭시 S20 플러스 1분기 출하량은 350만 대에 그쳤습니다. 작년 출하 상위 모델인 갤럭시 S10 대비 출하량이 32.6% 줄었습니다. 8. 폰 안 팔려. 삼성 스마트폰 협력사 생존 위협.
삼성 스마트폰 협력사가 2분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생산량이 급감해 부품 수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25일 복수업계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2분기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많을 것이라면서 일부 업체는 생존을 고민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1분기에는 갤럭시 S20 시리즈 등 상반기 판매를 염두에 둔 스마트폰 물량 확보 때문에 부품업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며 2분기에는 부품 주문량이 급감해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9. 현대차, 인천공항에 수소 전기버스 충전소 세운다. 현대자동차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수소 전기버스 충전소를 세웁니다. 수소 전기버스 충전소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 부지에 지어집니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수소 전기버스를 공급하며 수리 등 고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소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터미널과 장기주차장 물류단지 내부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노후 모델을 향후 5년간 수소 전기버스로 교체합니다. 10. 1,700만 잠재 고객 품으세요. 토스 인증시장 본격 진출.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릭하는 26일 한국전자인증과 인증서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전자인증은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 인증서가 필요한 기관에 토스 인증서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토스는 그동안 제휴금융사 중심으로 펼쳐오던 인증서 사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게 됐습니다. 토스는 2018년 11월 수협은행의 인증서 발급을 시작으로 올 들어 삼성화재, 덕케이손보, KB생명 등 대형 금융회사와 잇따라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고객이 상품 가입 시 토스 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일 LG전자, 올레드, LCD TV 모두 AK로 업계 유일. LG전자가 최상위 프리미엄 TV 라인업인 LG 올레드 TV와 함께 색표현력을 높이는 독자 기술을 적용한 LCD TV인 LG 나노셀 AI 싱큐 라인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노셀 기술은 약 1나노미터 크기 입자로 색 표현력을 높였습니다. 빛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해 색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TV 제조사 중 유일하게 올레드와 LCD TV에서 각각 AK 해상도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12. LG CNS 글로벌 신분증 개발한다. LG CNS가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신분증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LG CNS는 분산 신원 확인 일명 DID 기술 서비스 전문 기업 에버님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신원 인증 표준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DID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한 번의 신원 인증으로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가상화폐에 세금 물린다. 채굴 코인 공개도 과세.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가상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채굴과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ICO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14.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거주해야. 앞으로는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5년간 의무거주 요건이 적용돼 실제 살지 않고 전매 제한 기간 뒤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집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합니다.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싼 값에 분양받은 후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세대로 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의 청약시장 참여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15. 사업 철수도 고려. LG화학 안전 배수진. LG화학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국내외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경영을 위한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중심이 돼 환경안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안전제일 LG화학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16.
30조 추경, 성장률 1.5%포인트 상승, 지출 확대, 증세 군불떼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30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 경제 성장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세를 동반한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국가채무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의 주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재정정책 기조와 일치합니다.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증세론의 본격화를 위한 군불떼기 작업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17. 문 대통령 재정 역량 충고문. 3차 추경 규모 커지나. 이례적인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선 1, 2차를 뛰어넘는 규모로 6월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정 지출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나라 돈을 많이 써서 위기 방어에 성공하면 장기적으론 경제가 회복되고 결국 기업과 가게가 버는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18. 삼성전자 최고 수준 스마트 기기용 보안칩 공개. 삼성전자는 26일 자체 개발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보안칩이 보안 국제공통평가 기준 일명 CC에서 EAL6+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CC는 국가별로 다른 정보보호 평가 기준을 상호 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공통평가 기준입니다. EAL0부터 EAL7까지 등급을 나누며 7에 가까울수록 보안에 강합니다. EAL6+는 모바일 기기용 보안칩이 현재까지 획득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19. 네이버가 라이벌, 이커머스의 딜레마.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쿠팡도 G마켓도 아닌 네이버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거래의 기준으로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에 준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26일 YG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네이버의 추정 결제액은 5조 8,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3조 5천억 원 이상이 네이버에 입점한 스마트 스토어의 결제액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쿠팡의 추정 결제액은 4조 8,300억 원, 이베이 코리아는 4조 2,300억 원, 11번가는 2조 5,600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업계 수익권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입니다. 20. 보험금 죽으면 준대요. 금감원 권고에도 버티는 삼성생명.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본사의 2층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암 환자들이 134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는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항의에 나선 겁니다. 환자들은 요양병원은 안 된다는 점을 모른 채 수십 년간 보험료를 부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했던 1990년대 약관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준다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봐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